예, 꼴통영어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문법 강의의 마지막 날로 도치와 강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치는 여러 가지 문장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법 과거 그리고 이런 ol더나 do가 들어가는 양보 구문에서 자주 나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은 다른 형태의 도치도 많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 if 그 조건절에서 if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가 나옵니다. 내가 작년에 스페인을 여행을 했었더라면 나는 세고비아를 방문했을 것이다. 방문했었을 것이다. 그런 거죠. If I traveled to Spain last year, I would have visited Segovia. 근데 if I had traveled to Spain 이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번거롭고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를 빼고 주어와 동사만 위치를 바꿔서 즉 도치를 시켜가지고 가정법 과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I had traveled to Spain을 had I traveled to Spain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도 뜻이 똑같고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양보구문 although나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하는 거죠. 비록 그는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Although he is poor, he is happy. 뭔가 좀 중복되는 감도 있고 좀 더 간단히 쓸 수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poor를 앞에 냅니다. poor 그 다음에 as를 써가지고 poor as he is, poor as he is. 그는 비록 가난하지만 이라는 뜻으로 이것과 똑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목적어가 도치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어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목적어가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거기 설탕을 나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느냐, 전달해 주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설탕을 먼저 얘기해서 듣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설탕 그것 좀 나한테 줄래? 라고 할 때 That sugar, will you please pass me? 식탁에서 뭘 좀 이렇게 달라고 할 때는 pass me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좀 길다 할 때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그거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할 때 우리말로도 그 도치가 되죠. 너는 네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그거 얘기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할 때 What you are going to say 컴마하고 You had better not say it. 이 had better는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라는 뜻의 관용적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도치가 된 거죠.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것 그걸 얘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 it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경찰은 그 수사에서 하나의 실마리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나의 그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할 때. 단 하나의 단서도 경찰은 발견하지 못했다. 단 하나의 단서라는 말을 강조할 때 도치를 해가지고 not a clue 단 하나의 단서도 그 다음에 이게 not 앞에 좀 부정적인 단어가 왔으니까 뒤에 주어와 동사는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not a clue 단 하나의 단서도 경찰은 발견하지 못했다. Did the police find 그 수사에서 in the investigation. 그다음에 부사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3년 뒤
3년이 지난 뒤에야 그는 그 상을 받았다 라고 할 때 3년이 지난 뒤에야 받았다. Not until 3 years later. 3년이 지난 뒤에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Not until은 뭐뭐한 뒤에서야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가 들어가겠죠. 뭐뭐한 뒤에서야 비로소. Not until. 3년이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역시 not이 앞에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됐죠. 그래서 did he receive the prize? 그는 그 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 단순히 강조를 하는 경우에 도치는 아니고요. 이 조동사를 그냥 집어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나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할 때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Do you really think so? 그래 나 정말 그렇게 생각해. Yes, I do think so. 그래서 do라는 조동사는 think라는 본동사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말로 도대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황당하다라는 뜻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는 on earth 또는 in the world라는 말을 삽입을 해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지? What did he say that for? What for는 why와 똑같은 얘기죠. What for? 이런 경우 for가 뒤에 나옵니다. 이건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얘기를 했지인데 이렇게 쓸 때는 what이 앞에 나오고 의문사기 때문에 for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for what으로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왜 did he say that? 그가 그런 얘기를 했지? 근데 도대체 왜? 할 때 what on earth? on earth는 직역하자면 땅 위에서, 지구 위에서 또는 그 말 대신에 in the world를 써도 됩니다. 이 세계에서 뭐 지구상에 살면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대체 그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What on earth 또는 What in the world. 도대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역시 in the world는 또 전혀 조금도 뭐 단언컨대 이런 부정을 강조하는 뜻으로 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아무것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때 Nothing in the world will change his mind. 그냥 얘기하면 그냥 nothing will change his mind가 되겠죠. 그러나 단언컨대 아무것도 라고 할 때는 in the world를 nothing 다음에 붙이면 강조의 뜻이 되는 거죠. 실현 가능한 최고 빠른 스피드, 최고 빠른 기록 할 때 possible fastest record가 아니고 fastest record possible이 됩니다. possible이 뒤에 나옵니다. 최상급 형용사 그리고 명사 뒤에 possible이 나오면 가능한 최고 기록이 됩니다. 가능한 최고 빠른 기록. 가능한 최고 빠른 스피드 하면 fastest speed possible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마라톤에서 기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록은 무엇이냐?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What is man's fastest record possible in a marathon race? 또 비로소가 들어가는 문장 다시 또 하나 보겠습니다. Not until that이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뭐 이때 용법으로 볼 수도 있죠. It was not until I came to Korea. Not until은 뭐뭐 한 뒤에야 비로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온 뒤에야 비로소 였다 하는 거죠. 무엇이?
it이 그렇다는 얘기죠. it은 that이야. I got interested in Korean language. 내가 한국어에 흥미를 갖게 된 것. 그것은 내가 한국에 온 뒤에서야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죠. 이것을 그 이때 용법으로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지나 that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뒤에는 뭐뭐한 뒤에서야 비로소 내가 한국에 온 뒤에서야 비로소 I got interested in Korean language. 나는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다음 그 제기대명사라고 있죠. self가 들어가는 동사들 그걸 이용해서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와이프가 부인이 집을 샀다. 혼자서 나는 나 자신은 몰랐다 할 때 I myself did not know that. 나 자신은 나를 강조하는 거죠. myself가 나를 강조하는 거죠. 나 자신은 그것을 몰랐다. 또 그 여자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할 때 She was beauty itself. beauty itself. beauty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문법에 대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문법에만 맞게 얘기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구어체는 구어체대로 원어민들도 문법에 틀리게 알면서도 쓰는 걸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95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그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과연 우리가 문법에 맞게 모든 걸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쟁을 그 당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Winston tastes good like a cigarette should. Winston tastes good like a cigarette should. 1954년에 R.J. 레이놀즈라는 담배 회사에서 만든 담배 중에 윈스턴이라는 담배가 있습니다. 윈스턴은 신문에 큰 광고를 냈습니다. 어떤 광고를 했느냐? 윈스턴은 담배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좋은 맛을 낸다. 맛이 좋다 이런 얘기죠. 맛이 좋다. 근데 문제가 된 것은 윈스턴 tastes good like a cigarette should인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like입니다. like 다음에는 이런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올 수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나 원어민들은 종종 이렇게 씁니다. 말로는. 물론 문장으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문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윈스턴 tastes good like a cigarette should이라는 광고 카피로 해서 윈스턴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담배 시장 1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자 논란이 생겼습니다. like를 써가지고 문법에 맞지 않게 like를 쓴 것은 도발적인 광고 카피다 라는 비판이 생겼고 언론에서도 이런 문법적이지 않은 광고 카피를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61년에 미국의 유명한 권위 있는 사전이죠. 미리엄 웹스터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가 1961년에 뉴 인터내셔널 딕셔너리라는 사전을 출간을 했는데 거기에 이 광고 카피를 예를 들면서 대중들이 즐겨서 쓰는 구어체의 사용을 예를 들었습니다. like, as 대신에 like를 썼다는 것이죠. as 대신에 like를 썼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중들은 오히려 이런 걸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전에 대해서 당시 뉴욕타임스나 시카고 데일리 뉴스 같은 신문들이 이 사전에 이런 비문법적인 구어체를 예로 든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논쟁이 이어지자 1970년에 윈스턴은 또 다른 광고 카피를 하나 냅니다. What do you want? Good grammar or good taste?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 훌륭한 문법이냐? 훌륭한 맛이냐? 이런 카피를 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원래 광고 카피가 as 대신에 like를 썼는데 말로 할 때 그것이 훨씬 더 like를 쓸 때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자연스럽게 들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good taste라고 할 수도 있고 담배 맛을 good taste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광고 카피를 다시 윈스턴 측에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What do you want? Good grammar or good taste? 그러니까 담배 맛이 좋으면 되지 왜 문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렇듯이 미국에서도 문법에 꼭 맞게 모든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때 꼭 문법에 맞게 얘기하려고 머릿속에서 한참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끌고 타이밍을 놓칠 것이 아니라 문법이 가끔 틀리더라도 상황에 맞게 순발력 있게 적절한 단어를 얘기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물론 라이팅을 한다면 엄격하게 문법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러나 스피킹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문법에 맞게 얘기를 안 해도 되고요. 자기 의사만 전달할 수 있으면 문법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많은 문장을 읽으면서 그런 영어의 사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생활 영어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